어제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향년 74세로 별세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장례는 5일간 영화인장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동료들과 대중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몸담은 소속사의 배우이자 후배로서 유족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했는데요. 이들은 이병헌, 박철민과 함께 운구까지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영화 투캅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라디오스타 등에서 호흡을 맞춘 박중훈과 만다라와 화장 등 작품에서 함께한 임권택 감독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배웅했는데요.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저하고 40년 동안 선배님하고 같이 영화를 찍고 했다는 것도 행운이지만 배우로서 그런 인격자분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좋은 영향을 받은 것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슬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나도 곧 따라갈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던히 좋은 사람, 우선. 또 연기자로서 정말 충실했던 사람. 고 안성기 배우는 2019년 혈액암 투병을 시작해서 이후에 완치 판정 뒤 암이 재발했고 2022년 인터뷰로 이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2023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과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 등에 참석하며 복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57년 아역으로 데뷔한 뒤에 140여 편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의 얼굴로 사랑을 받은 고 안성기 배우를 향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발인은 1월 9일 오전에 치러지고요. 시민 추모 공간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영화센터에 마련이 됩니다. 네, 고 안성기 배우에 대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최고 영예인 근관문화훈장을 추서하기도 했는데요. 고 안성기의 연기 인생 등 관련 내용들 전찬일 영화평론가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전찬일입니다. 네, 평론가님은 그 평소에 그러니까 고 안성기 배우를 어떤 배우로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 지속성, 생명력, 그다음에 전성기 등 한 배우를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기준에서 최정상에 있다가 우리 그들 떠난 위대한 배우인데 제가 더 중시하고 싶은 건 위대한 배우이지만 동시에 위대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또 돈만 밝히는 그런 배우와는 달리 늘 현장에서 그 주변 그 배우들을 함께 아끼고 또 그 영화 사랑에서는 시쳇말로 타의 추종을 부렸을 거고요. 또 영화를 넘어서서 연기 외에도 다양한 그 활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귀감이 됐던 제가 그저 세속적인 용어로 역할 모델로서 가장 최적의 배우이자 인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네.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병 중에도 활동을 이어가셨거든요. 일각에서 네네. 복귀 네. 의지도 높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그 복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2022년에 개봉했던 탄생 같은 영화에는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을 불태웠었고요. 네. 또 그 전에 그 김한민 감독의 노량, 죽음의 바다 같은 데서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출연을 감행했었는데 제가 그 탄생의 그 감동에 대해 전해 들은 바로는 네. 그 연기 현장에서 그 원하는 그 연기에 그 입이 떼지지 않아서 모두가 숨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안승희 선배가 입을 떼면서 연기를 하는 순간 그 현장이 전부 울음바다가 됐다라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의 어떤 위대한 연기자 또 위대한 인간으로서 아마 저도 한 10년 정도 후배인데 평생을 안성기 선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에서 안성기 선배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추억하는 사람은 매개가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정말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네.
이 코미디부터 예술 작품까지 정말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배우로서 이렇게 종횡무진한 행보를 남기기가 쉽지는 않았을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그거를 뭐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그 연기의 폭에서 사실은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그 다양한 연기를 펼쳤죠. 코미디면 코미디, 또 뭐 액션이면 액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미도 같은 천만 영화에도 출연했지만 내가 기억하는 그 안승희 선배는 그 도움이 필요한 저예산 독립 영화에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그 마음을 아끼지 않고 출연했는데 당장 떠오르는 예는 이정국 감독의 5.18에 대한 영화인 아들의 이름으로라든지 네. 또 장률 감독, 제중동포 감독이죠. 필름 시대의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제주도를 베이스로 활동하는 고은 감독의 종이꽃. 그래서 이런 배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타이고 그냥 인기 있는 영화에만 출연해도 되는데 그 소위 그 다양성 영화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밝힌 입증한 이런 감독은 없고요. 또 제가 알기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계속해서 나무주연상을 10년에 걸쳐서 받았는데 그런 예도 한국에서는 예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여러모로 뭐 안성기 선배는 어떤 평가를 해도 그것이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극찬을 좀 남겨주셨는데 네. 여러 가지 작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그것들 네. 포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하나만 뽑으라면 좀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터닝 포인트, 그 배우 안성기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두 편의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네네. 이장호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리고 임권택 감독의 만나라죠. 결국에 그 두 영화가 그 이전의 배우 안성기와 그 이후의 배우 안성기를 가르는, 그리고 또 한국 영화사도 가르는 그런 결정적인 영화였는데, 그 이후로 40년에 걸쳐서 그 안성기라는 배우는 그 쉼없이 그 시쳇말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한국 영화계를 이제 한 징위로서 지켜왔던, 그래서 그를 향한 추모의 행렬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네. 이번에 금관 문화훈장이 추서가 됐습니다. 네네. 이게 좀 어떤 훈장이고 배우나 또는 영화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사실 뭐 최근에 이순재 선생도 그렇고 뭐 김지미 선생도 그렇고 위대한 배우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면서 훈장이 수여됐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 훈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 영화인 군가문화 훈장을 받는다는 건 얼마 전에 뭐 황성우 선생도 받았습니다만은 뭐 우리 문화예술계로서는 뭐 정말 큰 기쁨이자 그만의 그 개인 안성기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계의 큰 축복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네. 배우고 안성기 씨의 별세 소식 전찬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가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추모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안성기 씨가 친선 대사로 활동해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공식 계정을 통해 추모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에게는 인자한 미소의 국민 배우였다며 세계 어린이에게 든든한 희망의 버팀목이었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영화 태백산맥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신현준도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선배님과 처음 작품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며 좋은 배우는 좋은 사람이라고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배우 이시연은 SNS에 어릴 적 선생님의 연기를 보며 꿈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었다고 애통한 마음을 적었습니다. 가수 겸 DJ 배철수도 SNS에 만나면 늘 환하게 웃어주시던 안성기 형님이라며 고인을 기억했는데요.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함께 명복을 빈다는 추모 글을 올렸습니다. 가수 윤종신도 안성기의 젊은 시절을 담은 흑백 사진을 공유하며 정말 좋아했고 잊지 않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유성 셰프 역시 고인과 함께한 사진을 공개하며 지금의 따뜻한 미소처럼 가슴에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애도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가 서울 순천향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지난달 30일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간 뒤 쓰러져 엿새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했고 이전과 달라진 모습에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병이 다 낫다 그러는데 이 목소리 빼고는 거의 다 난 것 같습니다. 소속사는 배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품격과 책임을 소중히 여기며 선후배와 현장을 존중해온 국민 배우였다고 전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고 장례는 5일 동안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60년지기 친구 가수 조용필 씨를 포함해 문화예술계 인사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완쾌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성기한테서 와서 너무 좋았는데 용필 하나 다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영화계에 또 별이 하나 떨어지는구나. 친구이지만 성기야 또 만나자.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서 너무 훌륭하고 저희들이 평생 존경하는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선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9일 발인 때는 이정재, 정우성 등 후배 영화인들이 운구를 맞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고인의 별세에 정순택 대주교가 애도 메시지를 냈고 SNS에서도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고인이 영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문화예술 분야 최고의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안성기는 아무것도 모를 나이 6살에 데뷔해 아역 스타가 됐습니다. 소년 연기상에는 안성기 군등이었습니다. 학업과 군복무로 잠시 연기를 쉬었지만 1980년대 영화계를 대표하는 남자 배우로 발돋움합니다. 특히 당시 충무로를 주름잡던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에서 거지 왕초 역할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직업이 거지입니다. 자네 여기 왜 붙들려 왔어? 동물원에서 자다가 붙들려 왔습니다. 1990년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처럼 한국 액션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을 탄생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비중은 적은데 굉장히 하여튼 존재감이 있다라는 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연기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작품. 2000년대에 와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천만 영화 실미도 등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신 임무는 우리를 평양에 보내는 것입니다. 내 임무는 이제 널 죽이는 것이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늘 재판 어떠셨어요? 본대로입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작품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들의 본보기가 됐던 영원한 배우. 스크린 속에서 조용히 중심을 잡아왔던 안성기의 시간은 관객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배우 안성기 씨가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성기 씨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오늘로 7일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걸려서 이송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제 자택에서 음식을 이제 드시던 중에 이제 기도에 음식물이 걸리게 되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그동안 이제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중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오보가 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9시에 이제 유가족이 보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영면에 들어간 것으로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고인은 과거에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했었는데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다시 또 재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암투병 이후에 사실 1년 만에 또 완치됐다라는 발표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재발했다라는 발표가 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병 중에 뭐 부산 영화제를 포함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주상 공로상 또 수상도 했었고 그리고 민주평화상 시상식에도 나왔었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도 참여하는데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완치를 하면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 본인도 또 복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고인의 투병 소식은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 왜 투병 소식을 알리길 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일단 평소에 좀 민폐를 끼치는 거를 굉장히 삼가했던 고인의 그런 성향, 의지도 있었고요. 팬들이 많이 또 걱정을 하기 때문이고 또 지인들이나 동료, 선후배 배우들에게 또 많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복귀할 거라는 또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빈소는 어디고 이게 일반인들도 좀 조문이 가능한가요? 일단 조문하실 수 있는 곳은 두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울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빈소가 있는데 이곳은 평소에 안성기 배우가 1억 원 정도의 어떤 기부금을 이제 기증했던 곳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무로에 영화인 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엽니다. 그래서 오후 4시부터 일반 팬들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하시면 좋겠고 성모병원에서는 이제 박상원 씨가 처음 빈소를 방문해서 추모하고 또 고인에 대한 애틋한 존경의 뜻 그런 것을 이제 밝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네,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진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 영화인장은 사실 그 한 협회나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영화감독협회, 배우협회가 따로 이제 직능 단체가 있는데 그곳의 대표자들이 장례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화 발전에 기여를 했고 또 국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온 감독, 배우들에게 이렇게 이제 장례 절차로서 치러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 사례로서는 2022년에 강수연 배우가 있었고 남궁원 배우 그리고 최근에 김지미 씨도 영화인장으로 치렀습니다. 근데 3일장이 아니고요. 5일간 치러지기 때문에 9일 이제 발인을 하게 되고 오전 6시에 발인이 있게 됩니다. 장지는 양평으로 이렇게 예정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국민 배우로 불린 안성기 씨, 아역 배우로 데뷔한 뒤에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데뷔 때의 모습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수 국산영화상 수상자는 작품상과 시나리오상 등 15명이었는데 소년 연기상에는 안성기 군등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글쎄 저는 전혀 연기가 뭔지를 몰랐고 그냥 정말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서 뭐 잘한다 하니까 잘하나 보다 하고 했어요. 네, 어렸을 때 모습인데도 얼굴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님은 네. 좀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 앞서서 이제 나왔던 작품은 1959년에 10대 반항입니다. 이때 이 작품에서 소매치기 역을 했어요. 7살이었고요. 이 영화가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서 아역 연기상을 줬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역사상 해외에서 영화상을 받은 게 이게 최초예요. 근데 이거 잘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2006년에 라디오스타가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박중훈 씨가 가수 나오는데 매니저인 안성기 씨한테 형 돌아오라고 울먹이는데 사실 그때 김밥을 먹으면서 안성기 씨가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떠오르게 돌아오죠. 근데 이제는 돌아오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종이꽃이라는 작품이 또 인상 깊습니다. 2020년 작품인데 이 장의사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 종이꽃은 상여에 달던 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누구라도 공평하게 종이꽃을 달아주는 우리 장례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각별한 또 의미가 이 작품이 또 휴스턴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함께 안성기 씨가 연기상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이꽃을 안성기 씨한테 달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고인은 작품 활동 말고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활동에도 참여를 해왔는데요. 2000년대에는 스크린 쿼터 폐지 반대 단장도 맡았습니다. 당시 그림 함께 보고 오시죠. 저는 앞장서서 뭐 하는 거 뭐 이렇게 외치고 이러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저하고 안 맞는데 그런 걸 했어요. 그거는 영화를 위해서 이거는 그리고 이 영화를 위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매체들을 위해서는 표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정말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연기자의 어떤 그런 자세로서 마치 배우같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작품 외의 활동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한 안성기 씨의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배우의 어떤 사회적 참여인데 그걸 뭐 항상 하셨던 건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국 영화 산업이 살아야 우리 한국 영화 작품도 살고 배우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굵직한 그런 영화제 관련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또 이제 영화를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 인식 차원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또 기부 활동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인의 어떤 사회적 참여 또 그런 것이 뜻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남기셨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인이 영화계에 미친 그런 가장 큰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이렇게 성장해 온 데는 안성기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들고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안성기 씨는 거지부터 소매치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보고 싶은 역할들 또 내용들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거죠. 사극에서부터 현대극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국민들을 위한 서번트였다, 봉사자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자칫 우리가 좀 유명해지거나 셀럽이 되게 되면 그 정신을 잊잖아요. 근데 네. 안성기 씨는 끝까지 영화인 또 국민들을 위한 작품 활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영화인 활동 그리고 사회적 참여 그리고 우리 어떤 K 컨텐츠의 밑바탕 그것을 위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잘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안성기 씨의 생애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배우로 불리는 배우 안성기 씨가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걸려 서울 순천향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 엿새만인 오늘 오전 9시에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신영균 문화예술재단과 영화배우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또 같은 소속사인 배우 이정재, 정우성 등 영화인들의 운구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고 오후부터는 조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9일 오전 6시, 장지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고 안성기 배우는 지난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적 관찰 과정에서 암이 재발하면서 치료에 전념해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2023년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 등의 모습을 드러내며 복귀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나타나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병이 다 낫다 그러는데 이 목소리 빼고는 거의 다 난 것 같습니다.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를 데뷔해 한 안성기 씨는 140여 편에 달하는 영화에 출연하며 국민배우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부고 소식이 알려진 뒤 명복을 빈다, 항상 존경한다, 잊지 않겠다 등 고인을 기억하는 문화예술계 후배들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박순표입니다.